안녕하세요. ABS 온라인 핏의 트레이너 홍주원 한주입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 마켓 시간이죠. 네.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 시 고구마를 반드시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트레이너로서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경험으로 체득한 부분, 네.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나누어 볼까 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고구마라는 저희가 이제 한 가지를 지칭했는데, 왜냐면은 대부분 연예인들이나 다이어트 하신 다이어터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음식들이 닭가슴살과 고구마예요. 항상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닭가슴살은 단백질원이니까 제외하고, 오늘은 고구마는 이제 대표적인 탄수화물 음식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 고구마에 대해서 이것이 반드시 다이어트 할 때 필요한가? 왜 다이어트 할 땐 고구마를 먹어야 되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심들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대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항시 네. 직업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편이죠. 네. 실제 대회를 준비할 때 한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원은 제외하고 네. 탄수화물의 조절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다이어트 초반에는 밥하고 고구마 비중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제 막바지에는 고구마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네, 이제 마무리를 짓죠. 그러니까 반반 비율로 반은 밥을 먹고 네. 반은 고구마를 먹다가 그렇죠. 이제 다이어트가 점차적으로 체내 지방량이 떨어지고 지방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점점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가 비교적 되게 효과적인 다이어트원이라는 얘기죠. 이게 참 그런 게 뭔가 몸에 잘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구마의 성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칼륨 때문에 막바지에 몸이 뭔가 드라이한 느낌도 나고 그렇지. 네. 대신 밥보다는 좀 근육의 그 풍성함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안 드나요? 그쵸, 그런 느낌을 들죠. 그 대신 장기적으로 끌어갔을 때. 예. 자, 이 부분입니다. 네. 우선 탄수화물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선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고르는 음식분들이 밥도 있을 테고요. 이 밥에는 뭐 현미냐, 그죠. 백미냐, 뭐 흑미도 있을 테고요. 네, 그렇죠? 안남미도 있을 어우, 네, 엄청 그렇죠. 많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고구마, 그렇죠? 그쵸. 그리고 감자도 있을 테고요. 네. 단호박도 있을 테죠. 그죠? 그리고 뭐 바나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오트밀, 다양한 종류의 귤이죠. 네.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원들이 있는데 각자의 장단점이 다 있는 편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이제 밥과 고구마, 우리가 이제 감자만 얘기를 해보자고. 밥은 우리 백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밥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밥이 갖고 있는 장점. 아무래도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이 이제 장기간 이제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많이 섭취했던 주 음식군이 쌀이거든요. 네. 그래서 몸에 아무래도 익숙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먹어봐서 이제 이 음식에 대한 그 소화 능력이라는 이런 게 가장 높은 게 저는 사실은 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험에서 오는 몸이 어려서부터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뭐 쌍둥이도 갈라놓고 이쪽에서는 다른 음식 먹이고 이쪽은 전혀 다른 음식 먹이면은 갑자기 음식 바꿔주면은 불편한 거거든. 그쵸.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쌀이 좀 장점을 갖고 있고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서는 미국에서나 외국에서는 쌀 구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뭐 쌀을 조리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우리는 뭐 어디 가나 밥이 그냥 쉽게 나오잖아. 햇반도 그렇죠. 있고. 네. 재밌는 게 외국 선수들은 밥을 구해서 먹어요. 그러면서 밥을 되게 좋다고 자기네들이 권하더라고 다이어트 할 때. 근데 우리는 반대로 밥을 경시해. 밥 안 먹고 야 고구마로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각자의 이제 장단을 정확히 알고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밥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릭 인덱스라고 하는 이제 GI 지수의 입장에서는 고구마보다는 좀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혈당 수치를 높여주는 부분이 밥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혈당이 높아지면 호르몬에서는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고 그렇죠?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근육을 합성하는 데는 장점을 갖지만 양날의 검이죠. 그렇죠. 예. 지방을 축적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시에 밥으로만 계속 갈 경우에는 막판에 이제 지방이 계속 전체 칼로리가 떨어지니까 지방이 떨어져 가다가 정말 칼로리를 더 이상 줄일 수 없고 그리고 지방을 더 빼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때는 밥이 좀 한계 지점을 맞이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한주생 같은 경우에는 뭐 대회 체중 자체가 중량급에서 경량급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체중을 많이 감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중에 고구마의 비율이 높아지는 게 낫겠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밥이 우선 다이어트 초반 다이어트 시에는 다 비슷합니다. 밥이나 그 칼로리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글리세믹 인덱스의 이제 수치 어느 정도 자체도 차이가 있겠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구하기 쉽기 때문에 밥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다이어트 막바지, 특히 저녁 시간,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수치가 저녁 시간에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방 축적하는 부분에서는 지방이 이제 몸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밥이랑 고구마를 섞는데 한 2끼 정도는 밥을 먹고요. 저녁 시간이 되면 고구마를 대체해서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을 알고 드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고구마랑 감자를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100g당 칼로리는 고구마가 높죠. 더 높아요. 감자가 더 칼로리가 낮습니다. 근데 이제 고구마를 우리가 좀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네. GI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요. 그죠. 그죠? 이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다이어트 시 우리 특히 중량급이나 이런 분들보다 경량급 이런 분들 좀 지방 많이 빼야 되는 케이스들이 그죠. 고구마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포타슘. 네. 그러니까 칼륨 수치죠. 그죠. 네. 염분과는 반대되는 작용을 함으로써 고구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 포타슘이 몸에 체내에 들어왔을 경우에 수분 배출도 상당히 용이하게 만들고요. 그쵸. 염분 배출, 그죠? 그쵸. 이런 부분을 돕기 때문에 상당히 몸이 실제 지방량보다 좀 더 뭐랄까 드라이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고구마가 상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할 때 이걸 많이 먹으면서 막 다이어트를 해봤더니 칼로리도 낮지, GI 지수도 낮지, 비교적 고구마가 맛도 있죠. 그쵸? 네. 네. 그러면서 생각 외로 다이어트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배출이 상당히 잘 되게끔 만들기 그쵸. 때문에, 게다가 식이섬유도 비교적 많은 편이란 말이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고구마가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여자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는 닭가슴살과 고구마가 사실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루 전체 칼로리를 그렇게 높게 설정하지 못하거든요. 기껏해야 1300, 그죠. 1500 사이 정도의 하루에 먹어야 될 칼로리 안에서 닭가슴살과 고구마가 아니고 소고기와 밥이 들어왔을 때는 세 끼 구성을 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2끼만에 끝내야 돼.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2000칼로리에서 3000칼로리 가까이를 섭취하는 남성 다이어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고구마를 선호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구마가 아니더라도 다른 양질의 또 그 반찬을 먹기도 편하고, 그죠. 그러니까 밥이 있는데 굳이 고구마만 선호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고구마 양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염분과 이제 수분 조절까지 가는 상태로 가면은 반대로 이제 포타슘 수치가 많고 염분 수치, 나트륨 수치가 적음으로 몸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상당히요. 네, 고구마 원푸드는 사실 좀 비추천을 하는 바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드시고, 남자분들은 다이어트 막바지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여분의 칼로리도 제해야 되고, 최대한 칼로리 섭취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서도 염분 배출과 이제 나트륨 배출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가 좋은 선택일 테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아무래도 다른 탄수화물을 이용하셔도 그닥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칼로리만 따지면은 단호박이나 감자가 나.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지는 기호에 따라서 다이어트 시에 탄수화물을 정확히 골라서 섭취하는 습관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죠. 이제 우리가 칼로리도 탄수화물 고구마를 꼭 고집할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먹으면서 그 칼로리를 또 보는데 정리가 안 되네 지금. 밤이어서 정리가 안 됩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전체 칼로리의 나춤도 다이어트 시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나춤 칼로리 안에서 사실은 탄수화물의 형태가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 탄수화물의 형태 안에서도 탄수화물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는데, GI 지수 입장에서는 고구마가 장점을 갖고 있고, 그죠? 식이섬유의 그 포함도 고구마가 장점을 갖고 있고, 네. 포타슘 수치가 되게 높다는
부분에서도 고구마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에 많은 선택을 하는데요. 반대로 이 갖고 있는 장점들로 인해서 단점이 오히려 있어요. 다이어트 시에 너무 고구마 원푸드로만 갔을 경우에는 과다한 칼륨 섭취로 인해서 좀 더 불이익이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저도 한번 겪어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푸드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이 칼로리를 많이 제한하는 경우에는 고구마가 답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남성분들 같이 기초 대사량이 높고 그 대사량에 비했을 때 비교적 칼로리 섭취가 여성분들보다 많이 들어가도 되는 하루 한 끼 칼로리 섭취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고구마로만 쭉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탄수화물, 양질 탄수화물과 섞어주는 게 좋다. 권할 만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저희 역시도 고구마를 권하고 같이 먹을 만한 걸로 백미보다 현미가 낫죠. 네, 그리고 뭐 오트밀, 그렇죠, 귀리, 그리고 뭐 렌틸콩 이런 것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칼로리는 조심해야 돼. 네. 그리고 뭐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장단이 있는데 과당도 어느 정도 네, 과당도 좀 때문에 있고 이게 녹말 성분인가? 이건 나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니, 과당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늦게 먹으면 확실히 좋진 않아요. 저장을 못 시키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가려가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칼로리 섭취에 있어서 다이어트 시에는 소화흡수가 느린 형태의 그래서 GI 지수가 낮은 것이 아무래도 장점을 갖고 있어요. 너무 순식간에 혈당 수치를 높이는 단당류나 과당 섭취가 다이어트 시에 너무 많으면요, 다이어트가 공복 상태도 길고 힘들 뿐더러 이제 좀 더 이제 호르몬적인 부분에서 마지막 다이어트 상황에서는 되게 불리함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은 고구마 좋다. 그런 다이어트 시 고구마 상당히 좋으나 고구마로만 원푸드로 하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고구마 말고도 사실 한국인들이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은 너무나 종류가 많고 이 탄수화물을 정확히 기준을 알고 먹을 수 있는 구별해서 칼로리와 함께 이제 상황에 따라 드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더 다양한 탄수화물류를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이끌어 가시는 게 좀 더 현명하고 내 몸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 잘 됐나요? 그럼요. 네. 자, 여기까지 저희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이어트 시 고구마가 반드시 필요할까요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다이어트 마켓이었고요. 저는 ABS 온라인 피세 트레이너 홍지원. 버벅에서 죄송합니다. 한조입니다. 감사합니다.